나는 75년을 살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50년 전 20대에 나는 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은 6개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보고, 가슴에 문신 새겨보고요. 무대에서 기타도 쳤어요. 5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도 하고, 가족들에게 평생 못한 말들도 했지요. 7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살아본 건 마지막 6개월 뿐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김없이 6시,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어느새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 은행을 정년퇴직한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40년을 한 직장에서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다녔지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 순덕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50년째 나누는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이, 박 선생. 오늘도 나왔네. 하하, 김 선생도 매일 나오시잖아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5,000보. 만보기가 째깍째깍 숫자를 세워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평범한 거지.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온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그래야겠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정말 건강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복부 초음파도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초음파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젤리를 배에 바르고 기계를 대는데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췌장 쪽에 뭔가 보이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췌장암입니다. 이미 3기에서 4기 사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의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시면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하시면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7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은행원이 되었던 일, 첫사랑 한미선과 집안 반대로 헤어진 일, 중매로 만난 순떡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40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하고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산 걸까?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있나? 평생 해야 할 것만 했습니다. 남자는 참는 거야. 가장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배우며 자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50년도 더 된 노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대 때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 스카이 다이빙 마이너스 하늘을 날고 싶다. 문신하기 마이너스 내 몸에 의미 있는 것을 새기고 싶다. 세계여행 마이너스 세상을 보고 싶다. 밴드에서 기타 연주 마이너스 무대에 서고 싶다. 첫사랑 한미선 다시 만나기 마이너스 마지막 인사하고 싶다.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마이너스 평생 못한 말. 영수는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도 못했네. 50년 전 자신이 꿈꿨던 것들.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가 50년이 흘렀습니다. 콩.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민지가 들어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 거야. 젊었을 때 적어둔 거. 와, 스카이다이빙? 문신? 아빠가 이런 꿈이 있었어요? 20대 때는 나도 꿈이 많았지. 왜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 현실이라는 게 있잖니. 민지는 한참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75세면 요즘은 청춘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남 눈치 보면서 살다가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가 나간 후 영수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하시면 1년,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 누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수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쓴 버킷리스트. 이제라도 해보자. 후회 없이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아내 순떡, 장남 준호, 장녀 민지, 차남 승기, 그리고 손녀 지수까지. 아빠, 갑자기 왜 이래요? 영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나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 암이야. 췌장암. 순덕이 숨을 헉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기래. 치료 안 하면 6개월 해도 1년.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치료 안 할 거야. 뭐라고요? 항암 치료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해. 남은 6개월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내고 싶어? 영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대 때 적어둔 거야.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도 못했어.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읽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는 정신 차렸어, 준호야. 75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 위험해요. 75세가 무슨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어차피 6개월 후면 죽어. 위험한 게 무슨 상관이야? 순덕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치료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나는 해야 할 것만 하면서 살았어. 마지막 6개월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카메라로 다 기록할게요. 하지만 준호는 완강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반대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영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내일부터 시작하자. 후회 없는 마지막 6개월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녀 지수가 가르쳐준 대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스카이다이빙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원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5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75세시라고요? 네. 문제 있나요? 아니요. 건강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하는구나. 진짜로. 거실로 나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잤어. 오랜만에. 정말 하실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순덕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이번 주 토요일로 예약했어. 여보. 괜찮아. 의사소견서 받아오면 돼. 건강하다고 써달라고 할게.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화를 내고 나간 후 아침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같이 가. 민지가 말했습니다. 뭐? 아버지 스카이다이빙. 우리 같이 가서 응원하자. 미쳤어? 나는 반대라고. 오빠 아버지가 6개월밖에 안 남으셨어. 하고 싶은 거 하시게 해드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노인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간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준대. 무서우시지 않아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야. 현관 앞에 민지와 승기, 그리고 손녀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촬영할게요. 지수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저도 같이 뛸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너도? 네.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죠.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스카이다이빙 센터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넓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여기다. 센터에 들어가니 젊은 강사들이 반겨줬습니다. 박영수 고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강사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와, 정말 75세시라고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고맙네요. 안전교육부터 받으셔야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교육실로 갔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영수가 들어가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분도 뛰시나? 대박. 저 나이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4,000m 상공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유낙하 시간은 약 60초, 그 후 낙하산이 펼쳐지고 5분 정도 활공합니다. 영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무섭더라도 절대 몸을 움츠리지 마세요. 몸을 쭉 펴고 강사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두꺼운 점프슈트, 고글, 헬멧. 하나씩 입고 쓰니 진짜 스카이다이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지수가 카메라로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지도 같은 장비를 입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솔직히 무서워. 저도요. 하지만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텐덤 강사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건장한 3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김민수 강사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뛸게요. 잘 부탁합니다. 저만 믿으세요. 1000번도 넘게 뛰었습니다. 강사가 영수의 등에 하네스를 연결했습니다. 작은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6명이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지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하는구나. 진짜로 하늘을 나는구나. 1000m, 2000m, 3000m. 고도계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4000m에 도달했습니다.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준비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쿵. 엄청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수는 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득한 높이, 구름이었습니다. 땅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지금 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셋 셀게요. 네. 하나. 영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셋. 점프.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였습니다. 바람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낙하, 시속 200km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 엄청난 공포, 하지만 동시에 자유, 엄청난 자유였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상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 강, 마을.
모든 게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나 날고 있어. 진짜 하늘을 날고 있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이번에는 비명이 아니라 환호였습니다. 75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쿵!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멋지셨어요. 비명 지르다가 웃으신 분은 처음이에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래서 살아야 하는구나.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착지 준비.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땅에 닿았습니다.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강사가 하네스를 풀어줬습니다. 영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다 찍었어요. 민지도 착지했습니다.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으셨어요. 영수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나 해냈어. 진짜 해냈어. 네, 해내셨어요. 순덕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저기서 뛰어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왔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리시는 거 봤어요. 저 멀리서 너무 멋있으셨어요. 준호야, 제가 틀렸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용기가 중요한 거였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저도 같이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다 같이 할게요. 영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SNS 난리 났어요. 지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스카이다이빙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 할아버지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셨네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우리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많으시거든요. 영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하나 했어. 5개 남았어.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봤습니다. 문신하기. 이번엔 이걸 할 차례야. 일주일 후 영수는 문신샵 앞에 서 있었습니다. 75세가 문신을 정말 하는 게 맞나?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문신 아티스트가 반겼습니다. 팔과 목에 화려한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예약하신 박영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티스트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연세가 75세입니다. 와, 처음이에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문신하러 오신 건 이상한가요? 아니요. 멋있어요.
어떤 디자인 원하세요? 영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티스트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떡, 준호, 민지, 승기, 지수. 가족분들 이름이시군요. 네.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제 심장 가까이에. 정말 의미 있네요. 여기 앉으세요.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셔츠를 벗었습니다.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가슴 왼쪽, 심장 위치에. 아프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문신 기계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따끔. 아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한 획 한 획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 참으시네요. 이 정도는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티스트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가슴을 봤습니다. 심장 위에 5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올랐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이 제 심장에 있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문신이에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티스트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첫 문신. 가족 이름을 심장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디 갔다? 어머. 순덕이 남편의 가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진짜 했어요? 응. 봐봐. 당신 이름이 여기 있어. 순덕은 남편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파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평생 말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뭘? 사랑한다고.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미안해.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렇게 몸에 새길 정도로. 순덕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평생 고마웠어요. 며칠 후 문신이 아물었습니다. 영수는 3번째 버킷리스트를 받습니다. 밴드에서 기타 연주 마이너스 무대에 서고 싶다. 이제 이걸 할 차례야.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밴드 멤버 모집,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 환영.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집에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밴드 모집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악기 하세요? 기타요. 하지만 50년 만에 처음 잡아봅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오세요. 토요일 커뮤니티 센터 음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명의 시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늦깎이 로커스입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75세요. 막내시네요. 전 김철수 78세입니다. 드럼 칩니다. 전 이영희 71세. 보컬이에요. 전 박동진 73세. 베이스. 전 최순자 69세. 키보드. 전 정민호 76세. 리드 기타예요. 영수 씨는 리듬 기타 해주시면 돼요. 기타를 건네받았습니다. 50년 만에 잡아보는 기타였습니다. 손가락을 현에 올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툭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어설펐지만 그리웠습니다.
자, 연습 시작할까요? 오늘은 비틀즈 렛 잇 비 해봅시다. 민호 씨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드럼을 두드렸습니다. 영수는 코드를 따라 쳤습니다. 삐걱, 삐걱.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손이 기타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수 씨, 재능 있으시네요. 아니에요. 옛날에 조금 쳐봤어요. 우리 다음 달에 동네 축제에서 공연하기로 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공연이요? 무대에서요? 네. 어때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무대. 20대 때 꿈꿨던 무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음악을 하고 싶었구나.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축제장,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청 떨려.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순떡, 준호, 민지, 승기, 지수. 앞줄에 앉아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늦깎이 로커스 팀입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100여 명쯤 되었습니다. 영수는 기타를 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서는구나. 민호 씨가 신호를 줬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애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영수는 기타를 쳤습니다. 코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틀렸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영수는 무대 위에서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무대에 서 있어. 75세에. 노래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앵콜, 앵콜. 영수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여보,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기타를 잘 치는 줄.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영수는 가족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밴드에서 기타 연주.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3개 했어. 3개 남았어. 다음 버킷리스트를 봤습니다. 첫사랑 한미선 다시 만나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과연 만나야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첫사랑 한미선 다시 만나기. 과연 만나야 할까?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미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이었습니다. 여보한테 어떻게 말하지? 저녁 식사 후 영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첫사랑 말이야.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미선 씨요?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죠. 결혼할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다고. 미안해. 순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버킷리스트에 있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봐요. 뭐? 만나러 가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평생 참고 산 거, 이번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요. 돌아오세요. 저한테. 당연하지. 나는 당신 남편이야.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차남 승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승기야, 좀 도와줄래? 뭔데요, 아버지? 사람 좀 찾아줘. 한미선이라고. 승기는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네요. 주소가 나와? 네. 전화번호도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50년 만에 전화를 하는구나. 며칠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미선 씨? 네. 누구세요? 나, 박영수야.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 씨? 응, 나야.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50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좋아요. 만나요. 일주일 후 영수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만에 미선이를 만나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대 청년처럼 강남의 한 카페. 영수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우아한 옷차림.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미선이다. 여자도 영수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미선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늙었죠? 미선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아름다워. 거짓말. 주름투성이인데 진심이야. 미선이 커피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살았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평범하게. 당신은? 저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부인은 건강하세요? 응. 잘 있어. 좋은 사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시한부야. 6개월 남았대.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 말기래. 그래서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50년 전 헤어질 때 못했던 말,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요?
영수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잘못 선택한 걸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을 거예요. 좋은 아버지였을 거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선은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 씨,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요. 응. 그리고 부인분한테 잘하세요. 당신 옆에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알아.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만나줘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시절 함께 걸었던 한강, 함께 본 영화.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가요, 영수 씨. 미선 씨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포옹. 그리고 영원한 작별. 행복하세요.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미선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 안녕, 미선아. 고마웠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순덕이 마중 나왔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늘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 여보. 네. 사랑해. 순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50년 동안.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순덕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영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사랑 한미선 다시 만나기.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했어.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2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았어. 영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두르자. 남은 것들을 마저 해야 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네. 스카이 다이빙보다, 문신보다, 첫사랑을 만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영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순덕의 비명소리.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덕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걱정시켰지? 치료하세요. 제발.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치료하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해.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보, 나는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틀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 정말 치료 안 하세요? 응. 내 선택이야. 민지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여행. 다 같이 어디 가고 싶어? 어디요? 제주도. 바다가 보고 싶어. 좋아요.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 온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순덕, 준호 가족, 민지 모녀, 승기. 세대가 함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빌렸습니다. 와, 경치 좋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영수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아름답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오빠, 진짜 요리사 됐네? 아직 멀었어. 아버지, 드셔보세요. 영수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진짜야. 너 재능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 모두 영수 주위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 이거 미리 써왔어. 안 그러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 영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순덕을 봤습니다.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무뚝뚝한 남편 만나서 힘들었지.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안 했지. 감정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순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고마워, 여보. 그리고 사랑해. 영수는 장남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준호도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 나는 너한테 나를 투영했어. 나처럼 살라고 강요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미안하다, 아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사랑한다.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영수는 딸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자유롭고 당당하지. 그래서 가끔 부러웠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거든. 민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내 딸 지수도 잘 키우고 있어.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딸. 승기 차례였습니다. 승기야. 막내. 네, 아버지.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그게 맞아. 아버지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마. 계속 내 길을 가.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손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너는 할아버지의 도전을 세상에 알려줬어. 덕분에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었어. 고마워. 내 미래도 응원해. 사랑한다. 영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 뭐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고, 나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가족들이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하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영수는 한 명씩 안았습니다. 순덕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준호를 안으며. 사랑해. 민지를 안으며. 사랑해. 승기를 안으며. 사랑해. 지수를 안으며. 사랑해. 가족 모두가 울면서 안았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여보. 사랑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이불을 깔고 옹기종기 모여서 어렸을 때처럼 영수는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순덕의 평화로운 얼굴, 준호의 편안한 얼굴, 민지의 미소 짓는 얼굴, 승기의 고요한 얼굴, 지수의 새침한 잠든 얼굴. 이게 행복이구나. 7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모두 완료. 스카이다이빙. 문신하기. 세계여행 제주도. 밴드에서 기타 연주. 첫사랑 다시 만나기.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영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했어. 후회 없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겠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산책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가자. 둘이서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영수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어제 사표 냈어요. 20년 다닌 회사. 영수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야? 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었고 매일 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라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요리사 할래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자랑스럽다. 정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복이 중요한 거지. 아내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애들 학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냐고.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불행한 부장으로 사는 것보다 행복한 요리사로 사는 게 낫다고. 잘했어. 준호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늦지 않았어. 48살이면 아직 젊어.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요?
나 봐라. 75살에 스카이다이빙 했잖아. 준호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말 못했는데, 사랑해요.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부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48세 새내기 요리사였습니다. 첫 수업날 영수가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오실 필요 없는데, 보고 싶어서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 요리학원.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은 준호가 보였습니다. 칼질을 배우고 불 조절을 배우고 서툴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 처음 보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조 요리사였습니다. 월급은 회사 다닐 때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만든 요리예요. 드셔보세요. 준호가 집에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영수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진짜야. 내 재능이 여기 있었구나.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제 레스토랑 열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 그래. 꼭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이름도 생각했어요. 영수의 부엌. 아버지 이름으로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어느 일요일 준호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엔 걱정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랬겠지.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웃어요. 애들한테도 다정해졌고요. 준호의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진짜 좋아요. 맨날 웃고 우리랑 놀아줘요. 영수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하고 싶은 거 했어요? 응. 할아버지도 버킷리스트 다 했어.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할아버지는 뭐 했어요? 스카이다이빙하고, 문신하고, 기타 치고.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영수는 손주들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산 아버지. 마지막 6개월을 자신을 위해 사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후회하지 않겠어.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준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맙다. 영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저한테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준호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속삭였습니다. 영수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아버지처럼 자신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열기. 아이들과 세계 여행하기.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후회 없이 살기.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준호는 노트를 덮고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왜? 사랑해. 수진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매일 말할게. 사랑한다고. 수진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11월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물 좀. 순덕이 달려왔습니다. 네, 여보. 천천히 드세요. 물을 조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들이 매일 왔습니다. 준호는 매일 와서 요리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너무 맛있어. 민지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빠, 옛날에 좋아하셨던 시집이에요. 그래. 고마워. 승기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요. 스카이 다이빙 하신 거, 기타 치신 거, 다 정리했어요. 나, 이런 걸 했구나. 네. 멋지셨어요. 지수는 매일 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 잡고 계세요. 고맙다, 지수야. 어느 날 저녁 영수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다들 와줘. 모두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영수는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너희들 고마웠어. 아버지,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 6개월.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저도 곧 갈게요. 기다려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너 행복해 보여. 정말 잘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 네. 약속할게요. 민지야. 네, 아빠. 너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 지수도 잘 키우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승기야. 네, 아버지. 너는 계속 내 길을 가. 너답게.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수는 손녀를 받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너는 할아버지 자랑이야.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안해. 지수야. 영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들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저희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여보, 사랑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후회 없어. 정말 행복했어.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순덕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실례합니다. 조문 드리러 왔습니다. 한미선이었습니다. 순덕이 그녀를 봤습니다. 한미선 씨시죠? 네. 죄송합니다. 와도 될까 했는데.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여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선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부인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은 산소에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영수, 1950-2025. 후회 없이 산 사람, 사랑하며 간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호가 작은 레스토랑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영수의 부엌, 아버지 이름을 딴 식당이었습니다. 오픈날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오빠 축하해. 고마워. 식당 입구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스카이 다이빙하는 사진, 기타 치는 사진, 가족들과 웃는 사진, 그리고 메뉴판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75세에 버킷리스트를 시작한 박영수 할아버지를 기리며 만들어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아들 박준호 올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는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영수가 가운데에 앉아 있고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했죠?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저기 있겠지.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있어요, 여보. 저도 후회 없이 살다 갈게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 가을, 영수의 치킨은 이제 서울의 10개 지점을 가진 유명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성공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예약이 3개월치가 다 찼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본점 벽에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하고 싶은 게 많으셨는데 못 하시고 가셨어요. 이 이야기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버킷리스트 만들었어요. 준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민지는 여행 작가가 되었습니다. 늦깎이 도전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시니어들의 도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민지 작가님, 사인회에 80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70세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승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버킷리스트 도전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75세의 버킷리스트.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며 승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도 하고 싶은 거 해야겠어요.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지수는 이제 25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 채널은 구독자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니어들의 도전기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82세 할머니의 마라톤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다음 주는 70세 할아버지의 세계 일주 이야기.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 채널 보고 춤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네요. 지수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영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순덕, 준호 가족, 민지 모녀, 승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증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레스토랑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 책이 20만 부나 팔렸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승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화가 상 받았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넘었어요. 할아버지 유산이에요. 순덕이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춤 배우러 다녀요. 여보가 하라고 했잖아요. 후회 없이 살라고. 순덕은 77세였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주 3회 무용학원에 다니고 시니어 무용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다음 달에 공연 있어요. 보러 오세요, 여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맞는 말이었어요, 여보. 77살에 춤추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준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훌륭한 분이셨단다. 용감한 분이셨고, 용감해요? 그래. 75살에 하늘을 날았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용기라고.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후회하지 말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산소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보 덕분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그때까지 후회 없이 살다 갈게요. 사랑해요,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75살에 인생을 바꾸시다니. 승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잖아. 늦은 건 없다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다 달라졌어요. 순덕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는 6개월을 사셨어. 하지만 그 6개월이 75년보다 더 빛났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스카이 다이빙하며 환하게 웃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저도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매일 행복해요. 민지는 집에 돌아와 새 책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춤. 77세에 춤을 시작한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바꿨고 엄마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승기는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시니어들의 두 번째 인생. 전국의 늦깎이 도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야지. 지수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80세 할머니의 대학 입학 이야기.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나도 할 수 있어. 후회하지 말고 살자.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용기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영수가 누웠던 자리. 이제는 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7살에 춤을 추고 무대에 서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여보가 보여줬잖아요. 늦은 건 없다고. 순덕은 달을 봤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도 춤 연습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여보한테 갈 때는 후회 없이 갈게요. 여보처럼. 달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웃는 것 같았습니다.